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8월에는 그냥 저평가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미국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고 어디서 미국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좀 길게 써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자료집 갖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 법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발의가 이미 됐고 통과가 됐죠. 지니어스 액트법이라고. 한국에서도 이번에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현금과 예금, 1년 만기 국채 등으로, 그러니까 국내입니다. 100% 준비 자산을 보유하고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테이블 코인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준비 자산, 이용자 보호, 통화 및 외환 정책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라고 주장을 하죠. 사실 이 정도면은 정말 완벽한 법인데 사실 쉽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 거고, 사실 보면은 여기 1년 만기 국채 써 있죠. 미국의 이제 지니어스 액트법을 어느 정도 좀 따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자격 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자기 자본 50억 이상이다. 야, 너네 돈, 자기 돈 50억 가지고 시작해라. 그 정도도 없으면 뭘 믿고 우리가 발행하냐. 이런 거고요. 전산 설비, 전담 인력 구비 등을 충족해야 하고 총 발행 한도와 유통 계획, 준비 자산의 구성과 상환 방식 등을 담은 백서 사전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백서가 정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으로 따지면 너네 주식 발행 얼마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자본금 증가, 유상증자라든가 할 때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얘기죠. 그런 거를 이제 코인으로 너네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거고. 사실 전산 선비, 전담 인력 이런 거는 사실 자산운용사를 만드는 구성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자본금 규제가 있고 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법이 발의가 됐고요. 이제 이게 통과가 만약 된다라면은 이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되게끔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해서 누가 발행한다라고 선뜻 나설까? 저 개인적으로 좀 모르겠어요. 누가 발행한다고 할지.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럼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누가 선뜻 나서서 하고 있냐? 이미 발행한 데 말고 실제 미국엔 달러기 때문에 실제 그 달러 기반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개도국이라고 하죠.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폐 가치가 무너진 국가에서는 본인의 화폐 대신에 스테이블코인을 씁니다. 환율을 우리가 환전을 하면은 본인의 이 나라의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환전을 못하게 해요. 차라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달러 대신에 써라.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원화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은 누가 과연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로 된 걸 쓸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러면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뭐가 있을까 확인해 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현재 미국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세계 최대 스탁은행인 BNY 멜론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토큰화된 MMF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BNY 멜론의 고객들이 앞으로 골드만삭스의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소유권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 기록되는 MMF에 투자를 합니다. 정말 어렵게 써있죠.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MMF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어야 되고요.
그 통장에 돈을 넣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그 돈 저는 MAF에 넣을래요. 그래서 MAF 통장으로 돈을 또 옮겨야 됩니다. 옮긴 다음에 그 MAF에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막 투자를 하고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내가 MAF 할래 라고 해서 그냥 바로 투자가 안 돼요. 그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에 돈을 넣고 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 이거를 예를 들어 개인들한테 얘기를 한다. 개인들한테는 다 이걸 제한을 해야 돼요. 제한을 해서 넘기고 해서 MAF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MAF 토큰을 만들어서 이 MMF 토큰을 사면은 MMF에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채를 사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럼 미국채 ETF를 만들어서 미국채 ETF를 사면은 마치 미국채를 산 것 같은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MMF를 토큰화 시켜서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정말 간단하게 MMF에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 피델리티, 페더레이티드, 허미즈라든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도 참여했습니다. 사실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사면은 뭐 토큰을 주겠죠. 그 대신에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요? MMF로 들어가요. 근데 MMF는 아시겠지만 이 단기 상품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돈을 잃을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자가 조금씩 들어오게 되고요. 크게 이제 MMF는 잃을 일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마치 뭐 테더라든가 스테이블 코인이 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단기 미국채에 투자한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이거 가지고 뭐 그 돈 가지고 들고 도망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골드만삭스와 BNI는 이번 플랫폼이 7조 1000억 달러 규모의 머니마켓 시장을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 7조 1000억 달러면 얼마냐면 약 1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경 정도 되는 돈을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전환시켰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간단해진 거예요, 구조가. 그 다음에 돈을 넣고 빼는 것도 되게 간단해진 거고, 돈을 옮기는 것도 너무나도 편해진 거고, 시간적 제약도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네. 그럼 미국은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같은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를 어디서 이용하냐면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의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돈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돈을 빼고 넣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보내고 받고 하는 구조가 복잡하고 시간 제한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토큰으로 그 단점을 바꾼 거죠. 이제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돈을 넣다 뺐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걸 또 누가 하냐면 JP모건이 합니다. 사실 JP모건이 뭐라 그랬냐면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은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JP모건도 토큰 발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 JP모건이 기관 전용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출시하면서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관 전용 스테이블 코인 JPMD를 공식 출시하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자를 지급하는 예치금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예치를 해놔. JP모건, 예를 들어 이 JP모건에다가 여러분 돈을 100만 원 넣어놔요. 그럼 이 100만 원만큼 나는 토큰을 발행할 수 있어요. 100만 토큰을. 100만 토큰을 발행해. 이 JPMD를 발행을 해. 왜 굳이 현금 냅두고 발행을 하냐? 발행을 하게 되면은 어느 나라든 1, 2초 만에 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언제든 시간적 제약 없이 장소 제약 없이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나도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달러다 라고 하면은 돈을 주고받고 보내고 환전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시간도 걸리고 이 규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토큰으로 바꾸는 순간 모든 제약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적 제약, 장소적 제약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현금에 머물렀던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왜? 이건 통장에 넣어놓으니까 뭐가 나와요? 이자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치금 토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수익성과 유동성을 갖춘 디지털 예금 개념으로 새로운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JP모건이 어떻게 한다? 은행에서 일단 먼저 토큰을 발행하는 거죠. 근데 은행에서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미 인프라 구축돼 있죠. 그
그다음 보호법이라든가 안전장치 다 마련돼 있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누구보다 사실 자본금이나 그런 안정성, 건전성 부분에서는 은행만큼 우리가 믿고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 발행하거나 스테이블 코인 처음 사용한다고 하고 접한다고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일반 사기업, 법인 기업과 자기 자본 50억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은행과 여러분들은 어디에 먼저 가겠습니까?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고 싶다면 그걸 이용해서 시간적이나 장소적 제약을 해소를 하고 코인을 발행을 하고 내가 돈을 왔다 갔다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은행으로 가시겠습니까? 사기업으로 가시겠습니까? 실제 미국은 이미 서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테더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미 대중화되고 있지만 걔네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미국채가 1,0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지만 국내에는 그런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도 이미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면 국내도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행의 기반을 그리고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기업이 어디일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JP모건은 뭐까지 하고 있냐면 가상화폐 담보대출까지도 준비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너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거 가져오면 야 담보 맡겨라, 대출 해줄게. 그래서 뭐 토큰 담보로 대출하고 뭐 이렇겠죠, 사실. 그래서 JP모건 체이스가 가상화폐 담보대출 상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상화폐 현물 ETF,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그거를 담보를 맡기면 뭐 대출을 해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돈을 못 갚아, 그럼 그 담보를 어떻게 청산할 거야? 압류해서 어떻게 팔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뭐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해보고 있다라는 거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JP모건, 예치금 코인, JPMD와 스테이블 코인 모두 관여한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관련된 산업이 또는 이 관련된 사업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국내에서도 아마 사기업이 아니라 은행 중심으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니까. 미국처럼 이미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 중심, 은행이 먼저 발행하는 토큰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한 게 삼성 SDS가 최근에 금융을 정조준했습니다. 얘네가 금융기업들 AI 기반, 금융기업들 클라우드 기반을 깔아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삼성 SDS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당사는 금융 및 공공국방 업종을 중심으로 대외 사업을 확대하는, 그리고 관계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사, 공공국방 뭐다? 다 아시겠지만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 관련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시도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 일단 금융사업은 보험, 차세대 채널 데이터 등 대형 사업에 집중하고, 생성형 AI, 토큰 증권, 여기 써있죠. 토큰 증권 등 신기술 분야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은행에서 하거나 보험에서 하거나 금융사에서 토큰을 발행한다고 할 때 삼성 SDS가 이 블록체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반에 대한 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을 했고, IT 서비스 매출도 40%를 유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기업도 좀 성장세가 괜히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특화형 에이전트를 빠르게 준비해 AI 수요가 집중되는 금융과 공공 분야에 우선 적용하겠다라고 강조했죠. 너가 어디에 지금 뭐 수주 받고 있는데 믿을 만한 공공기관에 수주를 받고 있긴 하니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수주를 실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도 은행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메인으로 공공기관의 수주를 받고 있는 기업이 아마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S 부사장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핵심 디지털 전환 사업 2건을 수주했다. 행안부의 사업을 수주한 게 삼성 SDS고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으로 기존의 온나라 시스템을
민간 기반 협력 솔루션인 브리티웍스나 브리티 코파일럿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반을 기존의 다른 AI 기반으로 전환을 시켰다란 얘기고요. 이 서비스는 삼성 SDS 대구 센터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되고 300개 공공기관과 약 72만 명의 공무원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삼성 SDS가 좀 믿을 만한, 나라에서 쓸 만한 기술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축으로 공무원이 보안 걱정 없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인데, 사실 공무원이 보안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보안 관련해서 어디를 믿을 수 있냐라고 할 때 삼성 SDS를 지금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요 정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디랑 했냐면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수주도 삼성 SDS가 받았습니다. 충분히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랑 삼성 SDS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은 국회와 외부 협약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빅데이터 AI 기술로 분석하고 처리해서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건데, 사실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냥 AI 기반을 깐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컴과 삼성 SDS가 약 13개월 동안 116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그렇구나. 국회 사업도 수주받아, 행안부 사업도 수주받아. 충분히 삼성 SDS는 이 금융사로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이번에 법안 발의가 됐고 미국에서도 현재 은행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국내에서도 은행 중심, 금융사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반 관련된 사업을 삼성 SDS가 맡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22년도까지 좀 올라가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다시 추세가 좀 시작되고 있어요. 실적이라든가 매출액, 영업이익이. 그래서 2025년도의 실적도 좀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구간이 상당히 긍정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더라도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올라갔다가 한번 밀렸죠. 근데 이 밀린 구간 라인대가 저는 밀리더라도 지금 반등했더라도 이 구간은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높은 구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 긍정적으로 보면서 저희는 추세적으로 좀 길게 성장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대로 충분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한국에서 발의가 된다면 분명히 사기업이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은행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수주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기대감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왜 이미 미국도 은행 중심으로 슬슬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죠. 이미 있었던 기업을 제외하면은 은행이 제일 적극적이라고 봐야 된다. 뭐 시티그룹이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우리 다 알고 있는 투자은행들이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이라든가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서 저희가 강의까지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요. 쓸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으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온더블 투자자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으셔도 되고 신뢰를 가지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자문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일체 안 받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식별용이라서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예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시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써있죠.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가 7월 29일, 28일, 25일, 24일, 23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그다음 저희가 좀 저평가 기업을 살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한 포착법 저희가 강의를, 특히 주말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저희가 토요일날 주말 특강을 진행하는데, 이 특강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어플에 들어와서 특강 주소 여기서 올라올 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전부 다 무료로 전부 다 얻어 가시고요. 뭐 특강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 댓글로 정말 많은 응원들, 긴 응원들 다 정말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